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부동산 탐구 생활 부탐K입니다. 3월 9일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대권을 쥐게 되어 부동산법이 상당 부분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인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이 변경되기 전이므로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21년 12월 법무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에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세입자가 2년의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2년 계약 만료 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년 2월 28일 집주인인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Z 아파트에 대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2년 2월 28일까지 Z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합니다. 시간은 흘러 집주인 A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인 21년 10월 10일 임대차를 종료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임차인 B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세워 2년 더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집주인 A는 임대차 보증금을 5% 이내에서 인상을 할 수 있으며 임대차를 2년간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기 전 22년 2월 10일 갑자기 임차인 B가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계약갱신 청구 기간 중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런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런 난처한 상황이 없을 것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A 입장에서 단순히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면 되겠지만 만약 임대인 A 역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맞을 경우 또다시 새로운 4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담 및 주택매매가 꽉 막힌 현 상황에서 집값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자는 임차인 B의 입장을 마냥 들어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컴퓨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소창에 u.로.go.kr을 입력하거나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검색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핸드폰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다른 스토어에 접속 후 국가법령정보를 입력하면 어플리케이션을 확인 가능하며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검색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에 관한 거는 제6조 계약의 갱신에 나와 있습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1항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사망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계약 갱신의 건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계약 갱신 이후 임차인이 상황이 바뀌어 계약 갱신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6조의 3계약 갱신 요구 등에 대해 살펴보면 계약 갱신 청구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 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2항은 갱신임대차 존속기간, 3항은 차임과 보증금 증감 범위, 4항에 드디어 궁금해하던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2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2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관한 건으로 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와 동일하게 계약갱신 이후 해지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금 흐름이 막히거나 새로운 임차인에 의한 4년 임대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 가능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21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에는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 절차, Q&A, 주요 조정 사례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약갱신 관련 분쟁 조정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의 요지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전화통화를 통해 계약의 갱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임대인과의 합의하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임법 제6조와는 조금 상이한 것 같기는 하지만 계약갱신의 해지는 제6조 2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를 따른다는 내용과 임대인의 입장도 어느 정도 수용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나온 임대차 관계는 2018년 1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임차인이 2021년 3월경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즉 계약 갱신 후 갱신기간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을 들어보면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것이며 임차인이 2021년 3월경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이로부터 3개월 후인 2021년 6월경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1개월 전에 유선통화를 통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연장된 임대차 계약은 합의 및 갱신에 의한 것으로서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묵시적 갱신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을 살펴보면 위원회 조사 결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연장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유선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합의로 갱신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임차인이 자인하고 있다는 점, 임대인이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의 중재하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대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앞으로 돌아가 실제 사례에 대한 합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임대인 입장에서 나가겠다고 요구하는 임차인이 의견을 수렴하여 주었고 계약 갱신 없이 3개월 후인 5월 애집을 비우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와는 조금 다른 결론일 수 있습니다만 분쟁조정 사례를 참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조금 더 양보하여 임차인 상황을 이해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누구나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은 서로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한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이번 동영상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특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